저는 이제 퍼터 레슨을 할 건데요. 오. 많은 분들이 퍼터 레슨 연습을 많이 안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어, 사실은 많이 시간을 그쵸? 할애하기가 네. 그래요. 사실은 저도 많이 안 했어요. 아. 근데 제가 퍼터를 연습을 많이 해야 되겠다라는 계기가 있었어요. 오, 골프계의 다니엘 헤니죠. 홍순상 프로. 오, 홍순상 프로. 벌써 너무 저렇게 오 이런 아유, 리액션. 뭐 다들 이런 그렇죠. 반응이시잖아요. 너무 제가 봐도 네. 너무 잘생긴 프로고 그런데 굉장히 연습벌레예요. 음. 굉장히 연습벌레인데 같은 비슷한 시기에 이제 군대를 제대를 하고 이제 저희는 투어를 준비를 했었었는데 어떻게 같이 연습을 하게 됐어요. 근데 저는 이제 샷을 막 하루 종일 하고 있는데 홍순상 프로는 하루 종일 퍼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형 왜 샷 연습 안 해? 퍼터만 해? 라고 물어보니까 야 샷은 내가 지금 이렇게 해봐야 감이 잘 안 오더라고. 그래서 차라리 나는 퍼터를 하는 게 더 좋더라. 지금 오. 나오네요. 결국은 퍼팅이야. 아, 저런 얘기를 했어요. 홍순상 프로가요. 네, 그냥 결국 퍼팅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샷은 뭐 오비나 해저드나 뭐 큰 실수를 하지 않는 이상은 그린으로 결국 가요. 그러면 그린에서 결국 퍼터를 해서 원퍼스로 해야 스코어를 지킬 수 있다라는 거죠. 나는 그 방법을 더 쓰는 거고 어차피 샷은 좀 감이 좀 천천히 올 것 같아. 그래서 저도 그렇구나 퍼터 연습을 해야 되는구나 굉장히 힘들게 내가 연습을 하고 있었구나 네. 라는 생각에서 퍼터를 굉장히 집중을 했어요. 저도 이제 그런 홍순상 계기가 프로의 있었죠. 얘기도 굉장히 감명을 받았겠지만 사실 이강성 프로도 아버님께서도 굉장히 강조하는 부분이 퍼팅이잖아요. 그렇죠. 네. 저희 아버지도 이제 투어를 한참 하실 때 퍼신이시잖아요. 퍼터를 굉장히 잘하셔서 다른 네. 프로님들이 좀 알려달라고 할 정도로 완전 그렇게 많이 하셨었는데 많은 분들이 또 그런 경험이 있으셨을 거예요. 라운드를 나가서 이제 샷을 할 때 그 어쩌다 한 번 오는 그 버디 찬스 아, 정말 넣고 싶으시잖아요. 맞아요. 그럴 때 꼭 넣으셔야 스코어가 주실 수 있어요. 음. 그리고 또 흐름을 잘 타서 내가 상승세를 탈 수 있는 게 바로 이 퍼터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퍼터를 그립 스트로크 같이 알려드리고 거리감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퍼터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네, 여러 감이요. 가지가 있겠죠. 감각이요. 그렇죠. 그거 굉장히 중요하죠. 타고난 거요. 네. 아니에요? 근데 아닌가요? 제일 중요한 건 제가 생각하는 건 바로 이 왼 손목이에요. 오. 왼손목. 이 왼손목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이제 퍼터를 할 때 대부분 스트로크를 하는 걸 제가 필드 레슨을 가서 보게 되면 네. 왼손목이 거의 대부분 이렇게 꺾이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아. 이렇게 꺾이게 되면 왼손목이 꺾이게 되면은요 클럽 페이스가 움직여요. 그러면 페이스 면이 움직이기 때문에 방향성이 당연히 틀어지겠죠. 이 퍼터는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클럽 헤드가 스퀘어로 유지가 돼야 돼요. 근데 이 왼손목이 흔들리게 되면 클럽 페이스도 움직이게 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손목이 꺾이게 되면 우리 클럽 헤드가요. 로프트가 원래 직각에서 뭐 직각은 아니에요. 사실 이게 로프트가 있어요. 뭐 2도 4도 정도 되는데 맞았을 때의 그 각도가 똑같이 나와야 돼요. 근데 손목이 꺾이게 되면 로프트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위로 올라가겠죠. 그러면 공이 스핀을 먹어요. 공이 스핀을 먹게 되면 이 회전력이 더 커지겠죠. 그러면 거리가 안 나가요. 아. 네, 그러니까 내 나름대로는 치는데 이상하게 거리가 안 나간다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처럼 왼손목이 꺾여서 스트로크를 할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왼손목이 절대 꺾이지 않게 잡힌 상태에서 스트로크가 돼야 클럽 페이스도 그대로 스퀘어를 유지할 수가 있고 그리고 로프트 각도도 유지해서 내가 원하는 거리를 정확하게 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해서 제가 3단계로 나누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오. 자, 1단계는요. 1단계는 양 손바닥으로 잡는 거예요. 그립을. 바닥이요. 네, 손바닥으로 그립을 잡고 전체적인 움직임으로 내 몸을 뭐 손을 쓰거나 손목을 쓰거나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뭐 어딜 쓰셔도 좋아요. 어깨를 써도 좋고 뭐 저는 약간 뒤쪽 삼두 뒤쪽 근육이에요. 내 몸을 바라보고 있는 근육들이랑 손이 같이 움직이게끔 이렇게 스트로크 연습을 해요. 자, 근데 왜 손바닥으로 잡으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손바닥으로 잡은 상태에서 자 어떻게 잡냐면 이 손바닥을요 그립
옆쪽 부분으로 딱 잡아요. 이렇게 12자로. 그 다음에 엄지 손가락을 이렇게 크로스를 시켜요. 오. 네.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자 이렇게 그대로 갔다가 그대로 오게 되면 제 지금 퍼터를 하는 거 보게 되면 손목이 절대 움직이지 않아요. 그렇네요. 근데 대부분 만약에 내가 이렇게 양손을 잡고 자 끝부분이 이렇게 흔들려요. 움직이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 그건 무슨 소리냐? 이렇게 움직인다라는 건 내가 공을 칠 때 이 부분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증거예요. 손목 고정이 안 되네요. 손목 고정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양손이 어디든 균등하게 힘 조절이 돼야 돼요. 어느 한쪽이 강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보통 왜 제가 왼손목이라고 하냐면 공을 칠 때 우리가 오른손으로 이렇게 탁 나도 모르게 치는 분들이 많고 저 또한 그래요. 긴장을 하게 되면 그대로 스트로크가 나가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이렇게 치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양손이 균등한 상태에서 그대로 내 몸이 움직이면서 스트로크가 되게 되면 클럽 헤드의 무게도 확실하게 느껴지면서 스트로크 연습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1단계예요. 꼭 해보세요. 집에 지금 퍼터가 있으시면 한번 해보세요. 분명히 손가락 쪽에 힘이 들어가서 이렇게 흔들림이 느끼실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손바닥에 딱 고정이 돼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은 상태에서 같이 움직이셔야 되는 게 1단계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2단계는요. 왼 손만 잡고 스트로크를 하는 거예요. 오, 왼손만요. 네, 왼손만요. 제가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했죠? 왼손목. 그렇죠. 왼손목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왼손목이 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립을 잡고 그 상태에서 스트로크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왼손목이 주가 된 상태에서 스트로크가 되니까 클럽 페이스가 그대로 다니는 걸 훨씬 더 잘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립을 어떻게 잡는지 설명을 드리면 자, 우리가 샷을 할 때는요. 클럽을 들어 올리고 이런 힘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손목을 조금 더 유연하게 하기 위해서 좀 굽혀요. 근데 퍼터는요. 손목이 펴져야 돼요. 자, 샷을 할 때는 이렇게 잡지만 퍼터를 할 때는 이렇게 펴지셔야 돼요. 그래서 왼손목이 이렇게 펴져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손바닥에 그냥 그립이 옆으로 들어오면 돼요. 그러면 보통 우리가 샷을 할 때는 이렇게 해서 손가락을 그립을 하지만 샷을 할 때는 이렇게 손목을 펴서 손바닥으로 잡는 거죠. 그러면 보통 이제 우리가 생명선이 있잖아요. 네. 그 생명선에 왼손 그립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강하게 쥐어주세요. 그렇게 되면 지금 제 왼손목 어떻게 돼 있죠? 확실하게 펴져 있어요. 펴져 있죠. 네. 이렇게 펴져 있는 상태에서 어드레스를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손바닥으로 움직였던 그 느낌을 갖고 그대로 스트로크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뭔가 공을 치면서 이런 식으로 흔들린다. 그럼 안 되겠죠, 당연히.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되면 꺾인 거예요. 그렇죠? 꺾이지 않고 왼손목이 그대로 펴진 상태에서 유지해서 그대로 스트로크. 이렇게요. 네. 자, 근데 이제 지금 앉아 계신 두 분처럼 여리여리한 여성분들은 사실 또 이런 그 한 손으로 스트로크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요즘 프로들이 많이 쓰는 그립 있죠. 집게 그립이라고 하잖아요. 집게 그립처럼 왼손을 딱 잡고 손가락을 잡는데 집게를 잡으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냥 도와주는 거예요. 뭐가 도와주냐면 엄지 검지 있죠. 엄지 검지로 집게 그립 하듯이 이렇게 살짝 쥐세요. 그냥 이렇게 쥐는 거예요. 이렇게 쥐고 왼손목이 한 손으로 하는 힘든 부분을 양손을 이렇게 잡고 그냥 도와만 주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게. 대신 이거는 쓰이는 게 아니에요. 왼손목이 하되 다시 이것만 잡고 있고 왼손목이 꺾이지 않은 상태에서 유지해서 그대로 스트로크를 하는 거죠. 이렇게요. 그러면 클럽 헤드의 무게를 느끼면서 왼손목이 꺾이지 않고 그대로 스트로크가 돼요. 네. 좀 이현 프로의 스트로크를 보니까 네. 왼 손목뿐만 아니라 왼팔 전체가 전반적으로 움직이는 같이 느낌이에요. 움직이는 거예요. 네. 맞아요. 같이 움직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이 움직이시는 느낌을 갖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렇게 연습이 됐다. 그러면 우리가 왼손목이 꺾이지 않은 상태에서 스트로크를 하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돼요. 그럼 이제 마지막 단계는 양손의 그립을 다 잡는 거예요. 네. 그래서 왼손을 펴고 손바닥으로 그립을 잡고요. 자, 이제 오른손 그립을 잡을 건데 오른손 그립에서도 주의를 할 건 뭐냐면 자, 손목이
확실하게 또 이것도 펴져 있어야 되겠죠. 근데 이제 그립을 잡을 때 옆에서 보게 되면은요, 이 상태에서 이제 검지를 빼잖아요. 검지를 들고 이제 오른손이 손바닥이 펴진 상태에서 이제 똑같이 들어와요. 이렇게. 그러면 검지로 이렇게 손가락을 잘 받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손바닥에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보통 손바닥을 잡을 때, 자, 여기 이 왼손가락 있죠. 네. 왼손가락 밑으로 잡으려고 하세요. 오. 이렇게요. 근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겹쳐 잡으려고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즉 오른손 손바닥에 왼손 세 번째, 네 번째가 살짝 겹쳐져 있어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왜 그렇게 돼야 되냐면 결국 이렇게 되면 따로 놀아서 손목이 써질 수 있는 확률이 또 높아요. 그러나 겹쳐 잡은 상태에서 같이 일체감 있이 잡게 되면 손목이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 전체적인 움직임이 나오기가 훨씬 더 쉬워지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만 좀 신경을 써서 잡고 스트로크를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럼 다시 보면 손목을 펴고 잡고, 그다음에 손을 잡았을 때 손바닥이 들어올 때 이 부분 왼손의 세 번째, 네 번째가 겹쳐 잡게 되고 스트로크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이때 여기서 주의사항은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서 이렇게 해서 요 부분 보이시죠? 네. 여기에요. 여기를 이렇게 겹쳐 잡는 거예요. 아. 자, 이렇게 잡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겹쳐 잡는 거죠. 네. 그래서 같이 움직일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되는데 이때 주의사항이 있어요. 자, 우리가 스트로크를 할 때 굉장히 이쁘게 스트로크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스트로크를 하게 위에서 보게 되면은 보통 퍼터를 보게 되면 이 에이밍 라인이 있잖아요. 네. 그 라인과 지금 매트 위에 보면 이렇게 라인이 그어져 있거든요. 그 라인으로 직선으로, 그러니까 똑같이 갔다가 똑같이 운동을 하려고, 스트로크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오. 네, 똑바로 갔다 똑바로가 아니에요. 우리는 클럽은 이렇게 그러니까 이 샤프트가 꽂는 라이가 직선이 아니라 약간 옆쪽 사선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직선의 운동이 아니라 약간의 곡선의 운동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똑바로 가는 그 구간이 있겠죠. 네. 똑바로 가는 구간이 있지만 몸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돌아가죠.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여기서는 약간 안쪽으로 오고 네. 다시 또 이렇게 그대로 가서 다시 또 어디로 갈까요? 약간 몸 쪽으로 오죠. 안쪽으로 오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이렇게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직선 운동이 아니니까 그런 식으로 스트로크를 주의해서 연습을 하시게 되면 왼손목이 꺾이지 않고 스트로크 연습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좋은 터치감과 좋은 거리감, 방향과 거리감을 다 지키실 수가 있을 거예요. 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거리감 중요하죠. 예, 굉장히 궁금해하실 거예요. 요즘은 스크린 게임장을 많이들 이용을 하셔서 그런지 나름대로 공식들을 다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뭐 3m가 나오면 여기서 요만큼, 네. 5m가 나오면 그래 거기서 스크린에서 쳐보니까 여기서 요 정도, 이런 거를 다 갖고 계시더라고요. 좋습니다. 나만의 어떤 그런 거리감을 갖고 있는 건 굉장히 좋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요, 바로 스피드예요. 거리는 스피드로 맞추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무슨 얘기냐면, 자, 3m를 요만큼 들어서 요만큼 칠 거야라고 정했어요. 근데 스피드가 떨어져. 그러면 3m 안 나가요. 네. 또 요만큼 들어서 요만큼 칠 거야. 근데 스피드가 세면 당연히 3m보다는 더 많이 나가겠죠. 그러니까 그런 스트로크를 정해놓는 거를 나쁘다라고 보진 않지만 결국 좌우하는 건 스피드이기 때문에 그 스피드에 대한 것들을 연습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 스피드를 어떤 식으로 연습하시는 게 좋냐면 저는 눈을 사용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몇 발자국을 세서 그 방향을 눈으로 보는 연습을 자꾸 하시는 게 좋아요. 내가 지금 저 홀 5m예요. 그러면 저 홀을 보면서 저는 예전에 그렇게 연습을 해왔어요. 몸을 본능적으로 자꾸 연습을 하는 건 눈을 보고 거리감을 익히는 건 핀을 자꾸 보고요. 저 정도의 거리구나. 그러면 스트로크를 할 때 얼만큼 들어서 얼만큼 쳐야지가 아니라 어느 정도 스피드를 내면 공이 갈까? 네.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홀을 보고 5m다 그러면 이 정도에서
요런 스피드. 오. 네. 그러면 지금 5.69 좋아요. 네. 저 정도면 괜찮죠.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5m에 대한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네. 물론 처음에는 뭐 잘 안 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계속 보면서 내가 5m다, 뭐 7m다 보면서 스트로크를 하면서 스피드를 내면서 딱 보면 네 이런 식으로 잘 쳤어요. 그런 느낌을 갖고 연습을 하시는 게 좋다라는 거죠. 네. 근데 그런 스피드를 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뭐냐면 장은미 프로가 아까 얘기했던 가속이에요. 아.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퍼팅에서도 가속이 되게 그렇죠. 중요하군요. 근데 가속을 가진 리듬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어저께 라운드를 갔다 왔는데 네. 골프를 한 40년 치신 분이랑 라운드를 했어요. 아. 저보다 선배님이신 네. 거죠. 근데 뭐 샷은 이제 거리감이 좀 줄고 하셨는데 음. 와, 숏 게임은 제가 배웠어요. 그래요.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아마추어신데요? 아마추어신데. 네. 근데 그분이 리듬이 너무 좋아요. 뭐 스트로크가 뭐 어떻게 됐고 그런 게 아니라 탁 들어서 탁 가속하는 그 리듬, 그게 탁 치는 리듬이 너무 좋으신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리듬, 그러니까 결국 감속이 되는 리듬이 아니라 크게 들어서 툭 치는 리듬이 아니라 어떻게 들던 짧게 들던 길게 들던 홀 방향으로 스피드를 내면서 가속이 되는 이 리듬을 여러분들이 만드셔야 돼요. 어떤 리듬이 좋다. 똑딱 뭐 똑딱 뭐 이 리듬 다 상관없어요. 네. 하지만 가속을 낼 수 있는 그 리듬, 결국 백스윙보다는 팔로우가 조금이라도 가속이 되는 이 리듬을 갖고 계셔야지만 스피드가 나고 거리감을 내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제 왼손목이랑 그런 그립들 잘 잡고 스피드를 낼 때는 눈으로 확인을 해서 연습을 해 보시면 퍼터 그린에서는 정말 투펫 이상 안 하실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